안녕하세요. 직무별 멘토 특강을 맡게 된 자동화 로봇과 권미지입니다.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2018년도에 부천대학교 지능로봇과를 진학하였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기술과 같은 공과 계열 전공 관련해서는 거의 못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전망이 높은 직업을 갖고 싶었기에 지능로봇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지능로봇과에 휴학 없이 꾸준하게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고 물탈 없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공 심화 과정을 진학 중에 있고 제가 딴 자격증은 솔리드웍스 자격증인데요. 3학년 때 학교에서 솔리드웍스랑 아두이노 수업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의 교내 활동으로는 동아리 마스 부원하고 학우회 활동, 총학생회 국장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삼원하이텍이라는 곳입니다. 삼원하이텍은 꾸준한 조명 센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센서 등 조명 기술 제조업체로서 일반 센서 모듈, 일반 센서 등 아니면 LED 센서 파워 등 다양한 조명에 센서를 넣어서 기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춘희 삼보 테크노타워에 있습니다. 부서는 총 6가지 부서인데요. 영업부, 관리부, 기술개발부, CS팀, 생산팀, 품질관리부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삼원하이텍 기술개발부 연구소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개발부의 막내로 있습니다. 막내라서 아직은 연구소에서 연구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소프트웨어 팀과 연구 1팀, 연구 2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연구 1팀과 2팀의 모든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소프트웨어 팀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하드웨어 개발팀입니다. 저는 현재 연구 보조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연구 보조 업무는 샘플 제작하기, 불량품을 양품으로 만드는 일, 제품의 샘플이 필요한 자재들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 테스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자재 업무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개발하고 하는 기술직은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고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소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게 되었고 이 회사가 여자 직원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자가 하드웨어 관련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나름 학과에서 PCB 설계도 잘 하였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 관련 업무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사를 위해 제 경험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면접관 눈에 확 띄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격을 담은 영어 단어와 저의 이력을 담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마침 저의 졸업 작품이 PCB 설계였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점을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에 맞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회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튜브 등 관련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직무에서 갖는 주된 역할로는 연구 보조하는 일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PCB를 운반하면서 부품이 떨어져 나가거나 제품에 이상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그 불량들이 저희 연구소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팀에서 생산을 하실 줄만 아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는 불량품을 양품으로 만드는 것을 합니다. 단순 부품이 떨어진 건지 이게 쇼트가 난 건지 오픈이 된 건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그 이후 수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PCB 제작 업체에서 잘못 제작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에 문서화해가지고 보내기도 합니다. 또 센서 감지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조명 설치하는 곳에 얼마나 감지가 잘 되는지, 거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품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을 샘플을 제작하는 일도 합니다. 일하면서 느낀 보람이라 하면 아무래도 제품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품이 불량이 났을 때 왜 불량이 났는지 고민하면서 제 불량의 원인을 알고 해결해 나가는 그 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한 후 정시 퇴근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을 뽑자면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제 지인분들의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신입을 신입으로 대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름 좋은 복지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과 인센티브, 식권은 물론이고 간식 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당이 떨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 대표님께서 항상 간식을 챙겨주셔서 살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울 점이 많다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야근 수당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야근을 아직 많이 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은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저와 비슷한 또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최근에 제 또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지만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기술은 꼼꼼함과 분석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곳에라도 잘못 설계한 곳이 있다면 알아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교육은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만 잘 듣고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관해서는 공부하면서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중 어려웠던 점은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정말 작은 부품들을 잘 보지 못하는 점입니다. 작은 부품들을 가지고 인서트를 하려면 저절로 허리가 굽어지고 거북목이 되어갑니다. 자세가 안 좋아지고 아파오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또한 샘플을 다 제작한 뒤 확인했을 때 미점등이 되거나 감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후배는 밝은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혼자 여자이거나 남자일 경우 기죽지 말고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지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이 들면은 얘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다소 업무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내년을 바라보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영업부가 꽃이기 때문에 영업부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직무를 생각하신다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좀 더 열심히 듣고 아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준비하면 좋을 자격증은 일단 운전면허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업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토캐드나 전기, 전자 쪽 관련 자격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 과목으로 PCB 설계로 알티움을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ORCA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RCAD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꼭 그 활동을 한 후 얻은 경험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데이터 시트 해석하는 것, 오토캐드와 PCB 설계 강의를 들었던 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데이터 시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부품의 사양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해석 등 연습했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오토캐드와 PCB에 대해 공부해 나서 실무에서 전반적인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제일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모두 다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에이, 무슨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다 쓰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정말 다 활용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캡스톤 디자인이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이 곧 저의 큰 스펙이라고 느꼈습니다. 회사 면접을 보면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캡스톤 디자인에 맡은 일들을 잘 기록해두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리더십 교육을 듣는 등 교내 활동을 많이 한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걱정을 사서 했습니다. 과연 내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성격이 소심한 내가 면접은 잘 볼 수 있을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꼈고 제 자신이 많이 비참했습니다.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이 엄청 심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친구들과 힐링을 한다던가,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제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하면서 천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처럼 천천히 극복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만약 뽑힌다면 연구소에 여자가 혼자일 텐데 괜찮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잘 지낼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공도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학교 생활도 무리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여자라고 힘쓰는 일에 빼지 않고 다른 사원분들과 하는 일을 똑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생활의 꿀팁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모든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정을 보이시면 됩니다.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신입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거의 다이고 할 줄 아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눈치 보지 말고 열정적으로 물어보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잘 알려줄 거고 배운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단 무작정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신 후 질문을 하는 게 방법입니다. 빠른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집중해서 습득할 필요가 있으니 노력하시면 됩니다. 뽑고 싶은 신입사원은 적당히 자신감 있는 인재입니다. 적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갖고 열정 있는 인재가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신입의 자세를 지닌다면 회사에서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회사에서 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더 잘 적응하고 발전을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자기 개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자격증과 면허 취득이 제일 먼저 우선시할 일입니다.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에 아예 들어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욕실, 주차장 이런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입학했을 때는 지능 로봇과였는데 중간에 3학년 다닐 때쯤에 자동화 로봇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능 로봇은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자동화 기기가 요즘 잘 발달됐기 때문에 저희 학과 이름도 자동화가 들어간 자동화 로봇이 어떻겠냐 추천을 해주셨고 학생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자동화 로봇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ORCAD를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연구소에 여자가 혼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 나이가 제가 한 10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적응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적응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다 아이돌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뭐 상무님이나 차장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그런 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교수님의 예쁨을 받은 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교수님들과 쉬는 시간에 대화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수님의 예쁨을 독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 테스트 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침에 거리 테스트를 해라 라고 업무가 지시가 되면은 정시 퇴근 6시까지는 계속 거리만 재면서 걸어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회로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인데 초반에 회로 설계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면서 저는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9시 출근인데 저는 8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30분 동안 정비를 합니다. 일에 대한 전날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일지를 쓰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다이어리에 적고 기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대리님께 할 일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고 저는 탕비실이 있는데 그거는 저의 업무가 돼서 탕비실을 정리하거나 이런 일로 30분을 채우고요. 9시가 되면은 이제 주신 업무에 대해서 샘플을 제작한다는 등 하면은 솔직히 샘플이 땜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훅 가서 점심 먹을 시간이 됩니다. 점심을 먹고 휴식을 1시간 취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제품이 다 완성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테스트 하는데도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그 테스트 하는 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자기 개인 업무나 이런 걸로 보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소는 거의 야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품이 기간이 이 정도 나온 그 기간까지 개발을 해라 라고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연구소 사람들은 다 이제 그 개발 기간에 따라서 개발을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저는 연구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근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하고 싶은 기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된 제품을 완성을 딱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설계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격이 올해는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이사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조명 같은 게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아파트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아마도 지금은 좀 하락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리 테스트를 저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이게 걸어 다니는 속도도 동일해야 되고 자세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걷다 보면은 이 자세도 불균형해지고 걷는 속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리 측정이 불가능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한 소리 들은 적은 있습니다. 부품의 용어는 알고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예 부품의 용어를 학교에서 그렇게 교수님들이 주는 부품에 대해서만 알았지 다양한 부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부품의 용어를 다 잘 알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품이 분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몇백 개, 몇천 개씩은 나오는데 일단 받을 때 헉하고 놀라는 정도인데 그 분량이 다 제각각이어서 하나는 쇼트가 나 있고 하나는 뭐 오픈이 돼 있고 하나는 냉댐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몇천 개를 확인하다 보면 잘못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힘든 것도 많았고 뭐 불량품을 수리를 했는데도 또 고장이 나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때는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뭐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성공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저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한번 다시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딱 입학하고 취업하고 이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적응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6시 돼서 집에 가면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럴 정신도 없어서 한 2주일 동안은 수업도 안 듣고 막 이랬었는데 교수님이 따로 연락이 오셔서 열심히 해봐라 라는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적응도 좀 됐고 해서 열심히 지금은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계속 하고 싶은 건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배워서 좀 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둘 다 아는 그런 기술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회로 설계 이런 거는 할 줄 알고 나가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일을 하다 보면은 힘쓰고 다치고 전기 통하고 이런 일도 많기 때문에 손이 많이 망가지고 이런 게 대부분이고 연구소에서는 야근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여자랑 남자랑 같이 이렇게 야근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자가 많진 않다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자가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라 라고 저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1학년 때 엄청 놀았던 기억이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수업도 안 듣고 강의 같은 게 있으면 듣지도 않고 그냥 빠져버리고 이런 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F도 받고 성적도 많이 안 좋고 이랬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1학년 후반쯤 가면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하셔도 늦진 않지만 1학년 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직무가 아무래도 하드웨어다 보니까 오토캐드나 PCB 설계하는 법에 대해서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댐 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한 번은 댐을 해보기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처음에 가서 댐 하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면 좀 잘했다는 칭찬도 많이 듣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댐 연습도 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면접 때는 성적이라던가 중소기업에서는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 밝은 이미지, 어떤 면접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교내 활동 같은 걸 많이 해놓으면 그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도 그냥 재미로 하긴 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몰라도 모르는 게 있어도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맨 앞자리에서 교수님의 얼굴과 마주 보면서 저랑만 수업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약간 질문 많이 하고 교수님한테 거의 껌딱지 수준이 돼야 이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그래도 친했던 건 여자분들이었는데 지금 취업하신 분들이 2분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저랑 동일한 센서 쪽으로 취업을 하셨고 한 분은 로봇과 저희 전공과 관련해서 로봇 회사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2층 차이 나는 곳인데 그래서 민트 로봇이라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제가 배우는 것보다 전공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속 앉아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 관련 일을 했었는데 계속 서서 일하는 직업이었고 그래서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회사 끝나면은 걸어 다닌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 몸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이도 많으시고 말도 빠르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저는 딱 서울 토박인데 생산팀 부서 사람들은 거의 다 사투리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투리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건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한 몇 번 물어보면서 대화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딸이랑 동갑이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다 몇 살이냐, 99년생이다. 내 딸이랑 동갑이네. 애네. 약간 이런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워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힘듭니다. 되게 대화 같은 걸 많이 하고 제가 먼저 걸고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가지고 거의 대리님들이 저한테 다가와 주셔가지고 그나마 대리님들하고 거의 연구소 사람들은 다 조용한 편이어서 자기 할 일하고 개발에 몰두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의 말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만의 매력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이 하나만 알고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서 만약에 회사 같은 데를 다니면 모든 일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만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우고 여기저기 도와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중소기업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 상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모든 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신데 저희 회사에서 그냥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제품 같은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개발한 것도 많고 이전에 개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아시고 이거에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선 이런 것 때문에 불량이 났고 이런 걸 한 번에 아십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그런 거에서 밑에서 많이 배우면서 바로바로 알아채고 이게 어떤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딱 제가 다닐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학생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직원분들하고도 안면이 있게 되고 교직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되는데 되게 저희 학교를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신다는 점도 좋았고 그래서 딱 제가 다니는 시점부터 이제 학교가 좀 더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모두 수강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전공 관련 회사에 다니게 된다면 꼭 써먹는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 취업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동화 로봇과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화이팅!